네, 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영어과 김윤희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 중3 응용법 문제이고요. 중3 90점대 학생 이상 대상으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와 있는 지문은 중국 영어에 관한 글인데요. 이제 화자가 질문을 하고 어떤 키워드를 준 다음에 그 키워드와 관련된 주제를 나타내는 식으로 글의 방식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에서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Chinese movie? 너가 중국 영화를 생각할 때 뭐가 먼저 떠오르니? 라고 화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거를 하는데 너는 이제 쿵푸가 눈에 보이시죠? 이 쿵푸가 되게 중국의 오래된 전통이라서 그래서 여기 많은 쿵푸가 중국 영화에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쿵푸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화자가 질문을 해요.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뭘 궁금해하냐면 Why there are many historical movie? 왜 이렇게 역사적인 영화가 많은가? in China, 중국에서는 라고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That may be because 왜냐면 중국은 자랑스러워한대요. are proud of. 근데 뭘 자랑스러워하냐면 Their long history.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들의 긴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에서도 반영을 한다라고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무엇보다도 most of all, you may be impressed. 너는 감명을 받을 수 있는데 영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디에 영감을 받을 수 있냐면 스케일, 규모죠. 중국 영화의 규모에 의해서 너는 영감을 받을 수도 있어. 많은 중국 영화가 자, 1번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근거해서 많은 중국 영화가 are well known 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hey are grand scale 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문제는 네, 그 중국 영화가 뭐로써 알려져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네, 송수연 선생님 그랜드 스케일 하면은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굉장히 큰 스케일. 맞아요. 그 중국 영화를 보면 스케일부터가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스케일 하니까 웅장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 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그 알려지다라고 했을 때 by라는 전치사가 알맞게 쓰였느냐를 점검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by라는 전치사가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보기가 있을 수 있는데 for, as to에서 이따 문제 설명을 할 때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면서 영웅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나와요. 영웅이 아주 훌륭한 중국 역사 영화의 한 예시가 된다라고 하면서 A번의 지문은 중국 영화의 그 웅장한 이유 그리고 중국 영화에 대한 특징을 열거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네, B번 지문 가겠습니다. 네, B번 지문은요. 메건 보겔이라는 사람이 was tired 되게 피곤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달리기 선수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was tired죠. 피곤했던 것도 과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had won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스테이트 챔피언, 주 챔피언 대회 2012년에 나갔는데 보니까 조세미 선생님 여기 보니까 had won이라고 한 거 보면 피곤한 거랑 동일한 시제로 보이시나요? 네, 시제가 먼저. 송선 선생님 맞죠? 네, 여기서 이 사람이 네, 웃으시길래 네, 여기서 상을 탔고 그리고 지금 피곤한 거예요. 그럼 왜 피곤하냐? 경기가 끝내고 나서 이 사람 어디를 갔냐면 일단 1600m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이 사람이 곧 afterward 바로 이어서 뭘 하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3,200m, 3,200m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하진 않겠지만 되게 이 메건이라는 사람은 되게 지금 지쳐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The runner in front of her. 그녀가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달리고 있는 알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알덴이라는 사람이 잘 달리고 있던 상태가 아니라 fell to the ground, 땅에 이제 넘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주자라면 그냥 달려서 갈 수 있을 텐데 이 보겔이란 사람이 make a quick decision, 아주 빠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뭘 하느냐? she stop, 멈춰서 help 도와줍니다. 맥페스라는 사람이 앞에 있는 메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빨리 자기 다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도와주는 거? 네, 부축을 해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그들은 한 30m 정도를 마지막에 걷게 되는데 그리고 뭐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이제 또
되게 젠틀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피니시 라인에서 되게 젠틀한 푸시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경주선이 이렇게 있게 됐는데 이제 둘이 걸어갔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발 하나만 내딛으면 1등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짝 미는 선행인지 도움인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If you work hard to get the state meet, 자 여기에서 state meet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신감도 없어지고 정답을 찾기가 좀 애매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는 주 대회라는 뜻이고요. 뭐 이렇게 뭐 동사로 쓰이진 않았습니다. 주 대회에서 도착하기 위해 열심히 한다면 그리고 이번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일단 deserve라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이기는 한데 저는 여기서 해석을 좀 정확히 해야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너가 그러니까 finish 할 능동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끝냄을 당하는 건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번 문제에서 finishing이라는 동명사를 저는 to finish로 고쳐야 되진 않은지를 문제풀이를 통해 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통 1등을 한 동네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1등도 했고 꼴등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보겔의 고향에서 이제 퍼레이드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축제 정도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It wasn't because of the race where she finished first. 그러니까 첫째로 들어온 1등을 한 그 경기 때문이 아니라 It was because of the race that she finished last. 그녀가 마지막에 들어온 경기 때문에 축하를 열었다라고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3번 문제가 이어서 출제가 되는데 자, 더 레이스부터 쓸게요. 네, 저는 여기서 점검할 부분이 대시라는 쓰임이 잘 쓰였는지 이 대시라는 것을 앞에 나와 있는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대시라는 것을 where로 바꿔볼게요.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번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10번 지문에서는 뭐 이렇게 주제라는 거는 없고 아이라고 하는 화자가 이렇게 어떤 심경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뭐 공포, 스릴러 정도 되는 관심을 유발하는 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화자가 뭔가를 들어요. 벽에서 뭔가 천천히 옵니다. 내가 뭘 찾았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불을 켜야 되니까 뭐 전기는 없고 매치, 성냥을 찾게 되는데 어둠 속에서 그리고 불을 켜려고 하지만 불도 안 켜지는 상태예요. 자, 확신을 합니다. 뭐라고 확신하냐면 Something was moving in the tunnel. 뭔가 이렇게 오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4번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무언가가 어떤 상태냐면 살아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것, 정확히 해석을 하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something live라고 읽을게요. something live라고 하는 표현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아있는 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게 정체가 누군지는 안 밝혀지고 끝나요. 그냥 여기서 shameless figure, 정체가 없는 형체가 거미처럼 다가오더니 이제 결국에 화자는 I wanted to start running, 뛰려고 했지만 but I couldn't, 난 그러지 못했다. 무섭지만 도망도 가지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제가 점검한 체크 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네, 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be well known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잘 숙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by가 나와 있는데 그럴 법하죠.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해 알려지다. 이런 학생들이 왠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70점대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이 by만이 다가 아니다. 다른 전치사의 뜻이 달라진다라는 걸 꼭 알려줄 거고요. 여기에서는 뒤에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중국 영화가 유명한 것은 웅장한 스케일 때문이다 라고 알려지니까 by라는 전치사를 for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by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by는 이렇게 뒤에 나오는 어떤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럼 열매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나무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by가 될 테고, 그리고 as가 나오면 be known as가 나오면 뒤에는 뭐뭐의 자격,
그 사람은 되게 유명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다. 그 사람은 잘생긴 배우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as로 바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to라는 것이 이제 뒤에 만약에 명사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떤 대상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대상을 가리키는 뜻으로 바뀔 수 있음까지 수업 시간에 언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점검해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deserve라는 말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넘어진 사람한테. 만약에 너가 열심히 한다면, 주대에서 열심히 한다면 너는 끝마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는 너가 하는 능동의 의미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eserve라는 뭐뭐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능동의 의미로 접근을 했을 때는 저는 finishing이라는 동사를 쓸 게 아니라, 동명사를 쓸 게 아니라 to 부정사인 형태로 to finish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에서는 저는 finish라는 동사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last가 그 꼴찌라는 뜻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수를 나타내는 그 명사로 접근을 했을 때, 그녀는 꼴찌로 마쳤다, 마친 경기라고 하니까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보고, 대시라는 접속사가 쓰일 이유도 관계대명사로 쓰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대시라는 것을 앞에 나와 있는 그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이 where이라는 말과 같이 의미적으로 뭐뭐 한 경주라고 해서 장소를 표현하는 where이라는 관계부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갈게요. 네, 4번 문제에서는 그 something live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점수대가 조금 낮은 학생들은 이 라이브를 읽는 거를 리브라고 읽는다. 그럼 일단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품사를 좀 정확히 알려주도록 하고요. 리브가 물론 이게 라이브가 리브로도 읽힐 수 있죠. 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살다, 그러니까 리브라는 품사를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 얼라이브로 고쳐야만 하는지. 자, 리브라는 동사는 형용사로 라이브로 읽게 되면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줘요. 그래서 활기찬, 살아있는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콘서트장에 갔는데 그 콘서트가 너무 활기가 넘쳤다. 그럼 콘서트라는 명사 앞에서 이렇게 라이브 콘서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alive라는 형용사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서, 네, 명사 앞에서 이렇게 비동사와 함께 같이 이형식으로 쓰이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something이라는 대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alive라는 형용사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랑 난이도 언급하기 전에 일단 10번 지문에서 일단 저희 중3 학생들 지금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글의 유형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0번 지문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주제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저는 이제 글쓴이의 심경 변화에 대한 형용사를 좀 암기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불확실한 불안감을 느끼다가 마지막에는 공포 비슷한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일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2번 문제에서 이 deserve라는 동사처럼 뒤에 무조건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를 외우는 중2, 중3 학생들, 중2, 중3 때 배운 개념과는 달리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 구분으로서 의미를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be known for, be known as 전치사는 중2 때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시 이제 학생들이 후행학습을 해서 차근히 문법을 점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제 빈도랑 난이도 언급할게요. 네. 1번 문제는 저는 출제가 이제 100%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90% 이상 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출제 빈도는 5에서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치사의 의미 구별을 정확히 한 학생들이라면 오답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난이도는 5에서 2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deserve라는 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그냥 끝마치는 것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능수동이나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하지 못하고 의미적으로만 그냥 해석을 당연히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출제 빈도는 5에서 5 정도 주도록 하고요. 빈도수는 5에서 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에서도 해석만 정확히 하고 그리고 이게 접속사가 아니란 것만 안다면 그리고 앞문장을 정확히 읽었다면 대시 아니라 where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도 학생들이 인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출제 빈도는 5에서 3 주고요. 난이도는 5에서 3.5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학생들이 이 지문 전체를 이제 모의고사로 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리브랑 라이브를 정확히 읽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형용사가 어디서 명사를 수식할 것인가 라는 면에서 출제 빈도는 5에서 4 정도 주도록 하고요. 난이도는 그에 비해 어렵진 않다. 2.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